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제일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카메라 단속 구간을 통과를 할 때입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내에 이제 속도 구간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 내에서 이제 음성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죠. 그래서 운전자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구간을 빠져나갈 때 단속이 안 되도록 가능하게끔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90년대, 그러니까 카메라가 크게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카메라가 보급이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로 단속을 했냐면, 경찰관들이 직접 카메라 단속기를 통해서 속도 측정계를 위해서 이제 속도 위반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중후반일 겁니다. 후반 이후서부터 이제 카메라가 점차 도로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경찰 인원이 직접 나와서 단속하는 형태가 많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속이 카메라의 설치로 인해서 과속이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었던 상황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회전하는 도로가 아닌 이상은 경찰관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면서 운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구간에서만 이제 속도를 내고 적발대 시에만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카메라 단속만 하는 뿐이지 과거에도 단속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이 아니죠. 90년대 거의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제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줬던 게 이제 카메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의 도로 곳곳에 보급과 함께 운전자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또 동시에 같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차량 내에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카메라에서는 이제 각 단속 카메라가 있는 위치를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속도 위반 구역이니까 몇 킬로까지 속도를 내라는 거를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걸 해서 미리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운전자가 예측하고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 범위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해서 이제 운전자들도 이제 약아졌죠. 약아져서 그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만 이제 주의를 하면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구간 단속이라는 게 또 생겼죠. 그 카메라가 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구간 단속이 되는 시점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카메라가 있는 데서만 속도를 낮춰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에서 너무 빨리 이제 와버려도 그걸 카메라가 인지하면서 계산을 해서 과속 위반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거기 구간에서 속도를 낮췄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단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일정 속도를 계속 유지해서 와줘야 되죠. 거기서 중간에서 과속을 해서 너무 빨리 단속 구간 내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단속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단속 구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유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곳에서 이제 과태료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위반을 할 경우에 날라오는 고지서에 이제 부과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태료가 가격이 좀 비싸고 범칙금이 이제 가격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 범칙금은 개인한테
실제로 매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제 면허증까지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가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과태료 쪽으로 이제 납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제 범칙금으로 납부했다가 자신이 벌점이 이제 초과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건 주의를 해서 잘 선택을 해서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카메라 단속 구간을 지나는 갔는데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카메라에 찍혔는지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모를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찰청 교통민원 24시라는 곳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조회를 해서 자신이 이제 최근의 날짜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범칙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 30km 제한 속도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살짝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이 이제 과태료를 내야 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과태료를 냈거나 납부했다라면은 과거의 자료도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면허증에 대한 이제 벌점 내지 이제 그런 신상에 대한 거를 자신이 훑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런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일부러 경찰서로 찾아가서 벌점 부과에 대한 그런 신원 조회 같은 거를 직접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줬었죠. 근데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거기 가면 괜히 이제 느낌이 이상해져서 벌점 조회하러 왔다 그러면 좀 그 느낌이 좀 이상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이 좀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제 자신의 벌점을 조회하는 거가 좀 어색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디지털화가 활성화가 확실히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운전자들이 굳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확인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점들은 이제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카메라 단속이 됐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과속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저 카메라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한 속도가 지극히 낮은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운전자가 좀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어려움 없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정보적인 측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운전을 처음 배워서 이제 시내로 나왔거나 도로 상황을 모르는 경우에 이제 저 카메라에 내가 생각지 않게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초보 운전자분들이 과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한 번쯤은 이런 카메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운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운전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는 염원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